그래서 함수의 극한 파트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치? 그 다음에 0분의 0꼴, 이렇게 총 3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머지 형태는 뭔데요? 그냥 보냅니다, 그치? 나머지는 그냥 보내면 값이 나와, 그치? 맞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 x가 1로 갔습니다. x분의 x 플러스 1을 구하세요. 2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그냥 대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x가 0으로 갔어요. x분의 1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0분의 1은 뭐예요? 실제로 살펴보니까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분의 1은 뭐예요? 무한대분의 1이잖아? 이것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3가지 보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한대로 보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풀고, 얘는 원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지. 알겠지? 교과적인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고차 항으로 나누지 않고 최고차 항의 개수만 읽어서 정답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풀 수 없어. 원래 풀 수 없기 때문에 식 변환을 해줍니다. 그 식 변환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식 변환이 유리화 같은 거지. 유리화 같은 걸 해주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야? 위의 문제가 됩니다. 그치? 유리화 이후에는 위의 것이 됩니다. 0분의 0꼴, 그치? 보냈는데 0분의 0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약분이 됩니다. 지금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어디 갔지? 그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2번에 보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부정형, 확정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거고, 그냥 싹 다 비우고 약분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극한을 보내면 정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그냥 우린 약분된다. 약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어떻게? 식 변환하면 약분됩니다. 알겠지? 식 변환이 뭔데요? 인수분해라거나 유리화라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약분이 됩니다. 됐지? 3가지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 무한대랑은 다르게 x는 1로 갈 때 fx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알파로 갈 때 fx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1로 보내는 행동, 0으로 보내는 행동, 이 행동은 사실은 2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얘는 인테그랄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보통의 경우에 얘네 2개는 같아. 왜냐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 fx를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같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건데, 이 단원에서만큼은 2개가 같을 때 이것이 하나의 값으로 나옵니다. 그치? 둘 다 알파여야지만 이렇게 다룹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치?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우극한 같다.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만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이 다른 경우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리미트 1 플러스 fx와 리미트 1 마이너스 fx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것은
발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니까.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요건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뭐냐? 요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수렴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성질들이 성립하는데, 리미트 fx 더하기 gx, 얘 알파로 수렴하고 얘 베타로 수렴한다고 치자. 그러면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분리해도, 알겠지? 리미트는 뭐 마치 그 연산처럼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수렴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보냈을 때 알파, 여기서 보냈을 때 베타, 알파, 베타 따로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수렴을 하는 경우에 곱하기든 나누기든 상관이 없다고. K에 돼 있으면 K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몇 페이지에 있냐면 필기를 한번 하셔야 돼. 그 7페이지에 나와 있지. 극한값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사칙 연산의 순서는 자유롭다.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줍시다. 하나 더 적어주자. 지금 적어야 돼. 왜냐면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많이 틀려. 이 성질은 적어라. 수렴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적어.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수렴하지 않아도 성립을 합니다. 성립은 하지만 그러나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알겠지? 우리는 어차피 수렴하지 않아도 이 행동을 하고 있어. 봐봐. 리미트 x 곱하기 x 3승 분의 1 x가 0으로 갑니다 라고 할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무한대인데 정답이. 따로 보내볼게. 이렇게 리미트 x 0으로 갈 때 x랑 곱하기 리미트, 선생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 뭐야? 0이고 0으로 가면 무한대잖아. 계산을 할 수 없을 뿐이야. 결과치를 모른다가 맞지, 그지? 0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될지 몰라. 근데 이렇게 풀잖아. 알겠지? 이렇게 푼 게 뭔데 이거잖아. 그냥 보내보니까 알겠지? 수렴하지 않는데, 수렴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보내본다고. 그냥 보내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특별한 조작을 거쳐서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이걸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수렴하지 않아도 이 행동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다거든? 극한이 요게 다야. 근데 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냐? 자, 볼게.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보내.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대부분 그냥 해. 알겠지? 그냥 구하세요. 그럼 그냥 구하는 건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요 정리를 좀 해줍시다. 왜냐면 뒤에 연속일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불연속인 경우랑 비슷하지. 그치? 그러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 연속일 때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불연속인 경우랑 비슷합니다. 불연속인 경우가 뭔데요? 첫 번째,
fx는 1꼴이지. 이 연속 다룰 때 또 얘기할 겁니다. 필기를 좀 합시다. 얘가 이제 불연속인 경우에는 이 꼴일 때 언제 불연속이야? fx는 0에서 불연속이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우스 fx꼴. 사실 이 가우스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비교과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가 비교과가 아니라 가우스의 그래프가 비교과야. 알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가우스의 극한을 구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가우스의 그래프를 이용해야 하는 건 못해.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어쨌든 이건 그러다 보니까 좀 내기는 좀 그래. 근데 얘는 언제 불연속이냐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fx가 정수가 되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지? 여기도 0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 정의된 함수. 우리가 지금 수투 수능 버전을 다루고 있는 거야. 수능을 다루는 수투 버전. 그치? 그 경우에는 새로 정의된 함수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배우고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을 쓰는 문제를 풀었잖아. 이제 수능으로 가면 응용하는 문제로 간단 말이야. 새로 정의된 함수가 수능 전체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야. 알겠지? fx가 이렇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쓰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러면 불연속이겠지, 그치? 이 경우에서는 요 끊어진 새로 정의된 x는 1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풀어줍니다. 몇 개만 잠깐 살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가우스 x 플러스 1 x가 1로 갑니다. 얘가 이제 불연속이냐 연속이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 자체를 그냥 풀 때는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죠. x가 1 플러스 1 때와 가우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1 마이너스 1 때 가우스 x 플러스 1. 우리는 좌우극한을 구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식에다 대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식에다가 대입할 때 1.1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1.1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줘. 1-는 얘 1보다 좀 작잖아. 0.9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줘. 알겠지? 이러면 이제 값을 대입해서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돼. 1.1 정도 되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얘가 2.1 정도 되는 값이야. 그럼 가우스 2.1은 얼마야? 2잖아. 맞지? 그 다음에 0.9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1.9 정도 되는 값이야. 가우스 1.9는 1이지. 그래서 둘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없다가 맞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야. 예,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그린 거 있잖아. 요거 방금 요거 한 거 가우스 x 플러스 1을 그리자.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원래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거든. 가우스는 내림이야. 알겠지? 요건 이제 참고. 요렇게 구하진 않아. 요거는 교과였지. 비교과. 일부러 가우스를 다룬 게 교과와 비교과를 주려고. 지금 정수를 기준으로 가우스는 알겠지? 정수를 기준으로 y가 정수를 기준으로 그걸 내리시면 됩니다. 이 값은 다 내려올 거야. 여기까지. 여기도 내려올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계단형 모양이 나와. 여기까지.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림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저는 다 내리면 돼. 그러면 1, 2야. 그러니까 1의 좌극하는, 그치? 1일 것이고 1의 우극하는 2일 거야, 그치? 이쪽에서 오니까. 그래서 2고 1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사실은 거의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구하는 거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쉬운 거고,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합성함수의 극한이 조금 추가가 될 거고, 미정계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수능 기준에서 이 파트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극한이 어렵던데요. 합성함수 연속이 어렵던데요. 그게 출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극한에서 출제가 가장 뭐가 잘 되냐? 라고 물어보면 미정계수가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중간고사 파트에서 되게 많이 다뤘잖아. 수투할 때 정말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x제곱의 fx,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날 거야.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 얘가 3이라면 이때 fx는 다항함수겠지. 우리 수투니까. 그러면 이 fx의 최고차항은 3x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미정계수 결정은 저렇게 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우선됩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 리미트 x-1에 뭐 할까? 9 x-1에 fx가 x가 1로 갑니다. 그러면 저렇게 된다 라고 할게. 여기 지금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다 하는 거야, 제대로. 요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요거 같은 거라고 할게.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0분의 0꼴이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어. 여기는 0분의 0꼴이. 그냥 바로 집어넣게. 리미트 x-1에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야. 그런데 x가 1로 가. 0분의 0꼴인데 수렴했어. 그러면 얘가 위에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됩니다. 즉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대로 가져올게. 리미트 3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1. 아까 0분의 0꼴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무조건 약분된다고 했거든? 약분이 돼. 그치? 리미트 3에 x-1에 x 플러스 1 요거 두 개 묶어줬어. 더하기 a에 x-1 완전히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돼. 왜? 약분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알겠지? 약분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그 다음에 1로 보내. 그러면 6이고 a지, 그치? 는 9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입니다. 그럼 b는 마육입니다. 그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정석이야. 정상적으로 푸는 거고. 그러면 a, b 다 구했으니까 fx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얘들아, 정석과 스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석은 시간이 오래 걸려. 하지만 실수 안 해. 알겠지? 실수는 없어. 계산 실수 말고는 없어. 근데 스킬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우리는 이제 스킬을 쓸 수가 있어. 어떤 스킬을 쓸 수 있냐면 무조건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fx는 x-1을 가지고 있어. 맞지? 약분할 수 있는 x-1을 가지고 있어. 2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x-1에 x-알파라고 우리가 잡아도 상관없겠지. 그치? x가 1로 갑니다. 이거 약분이 될 거고 1로 보내주시면 3에 1-알파가 9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지. 맞나? 아닌가? 마이너스 2. 미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지.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fx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훨씬 빠르지. 이거 지금 여기 다 필요 없잖아, 사실. 이만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킬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쓰는 것이 좋은데 정석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9번 볼게. 요거는 그 수능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출제가 돼서 평가원에 한번 출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빠지지 않고 거의 추가가 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계속 틀리거든. 근데 현재 수능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형태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얘는 이렇게 봐서는 1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를 몰라. 그치? 거기에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 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고, 요거를 분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거고, 분리해주고 나면 이놈은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분의 2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무한대 플러스잖아. 요게 0이라는 값을 가질 거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건 1 마이너스를 살펴보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1 마이너스 값을 읽어주시면 2지. 1의 좌극한인 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그지? 무한대로 가지만 값이 마이너스야. 요것만 이제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 똑같이 플러스 리미트, 여기 뒤에가 f에 t 플러스 1에 4t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똑같이 f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게 0이긴 하나 마이너스 값을 가진 0인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0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래서 플러스 f의 4 마이너스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고, 플러스지. 그치? 4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3 정답이 5가 됩니다. 9번은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흐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10번 지울게. 10번은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요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즘에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낼 게 없기 때문에 요거 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이런 그래프네. 뭐 장난 아니네.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 f고, 자, 리미트 f의 f, 그 합성함수의 극한은 상태가 남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f의 fx, 다시 상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상태가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할 때 이 표현을 f의 1 플러스로 표현을 자주 해. 그래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서 그렇거든. 이게 정식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 알겠지? 저 표현을 쓸 거야. 자, 지금 볼게. 0 플러스로 가는 fx를 찾습니다. 그치? 0 플러스로 가는 우극한 fx는 3인데, 값이 원래 3인데 상태가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0 플러스로 갈 때 3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값이 3보다, 3 기준에서 3보다 작지? 그치? 값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이 아니고 상태가 남았으니까 f의 3-가 됩니다. 그치? 3보다 좀 작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3의 좌극한을 읽어주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요렇게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금방금방 해. 똑같이 할게. 2 플러스로 갑니다. 2의 우극한으로 가면 3이란 값인데, 이건 3보다 작은 값도 아니고 3보다 큰 값도 아니야. 3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f의 상태가 남았는데 3 플러스도 아니고 3 마이너스도 아니고 3이야. 그래서 그냥 f3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지. 그래서 얘도 정답이 5가 됩니다. 요 합성함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지. 그 다음에 11번. 와,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다 할게. 일단 그림을 조금 그려야 될 것 같네. 요게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 2, 1 이렇게 돼 있네. gx.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네. x가 2로 기억.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리은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고 여기가 fx 마이너스 gx네. 디귿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 fx. 일단은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좀 그렇거든. 다 살펴보기는 좀 그래서 좀 끊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연속이거든.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 연속이야. 얘네 연속이고 연속이고. 그러니까 이 연속을 왜 찾냐면 연속인 경우에는 우리가 좌우극한을 살펴볼 필요가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f 값은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 알겠지?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gx도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0이라는 값을 가져. 맞지? 그러면 극한값이 선생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연속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값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무한대는 아닌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고, 0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0 마이너스일 때는, 저렇게 되는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건, 플러스 무한대건, 마이너스 무한대건, 이건 값이 없는 겁니다. 알겠지?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알겠지? 요거 빨리 없애버리는 거야. 이런 건 연속이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곳에서 연속이면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 이거 그치? f1 플러스 1로 갈 때 연속, 1로 갈 때 연속. 예, 둘 다 연속입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지. 값이 있습니다. 그치? 특정 값이 있는 거야. 모르겠지만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만 살펴보면 되겠네. 그치? 2 플러스 2 마이너스. 왜냐면 2에서 이제 불연속이거든. 그래서 2 플러스와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gx를 살펴줍니다. 이때 2 플러스로 갈 때 2고 2 플러스로 갈 때 1입니다. 2 플러스 1. 자, 2 마이너스로 갈 때 2고 2 마이너스로 갈 때 2지.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에 1번. fx가 이상하게 되어 있네. 마이너스 1의 절대값 x가 위에 치수로 붙어 있고,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 1번. 리미트 fx, x가 1-로 갑니다. 가우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리면 좋은데 그리는 것 자체가 교과외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보다 조금 작은 값, 얘가
0.9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자. 그러면 이 0.9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가우스를 풀 때만 쓴다고. x가 0.9면 이거 몇이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할 때 가우스를 풀 때만 씁니다. 얘가 0입니다. 마이너스 1의 0승. 그러니까 리미트 x분의 1인 거야. x가 1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되는 것이. 그치?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 2번 또 똑같이 fx가 가는데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마이너스 0.9지. 이런 거 잘하셔야 돼. 선생님 헷갈려요.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값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쪽이 1.1이고 이쪽이 0.9야, 그치? 0. 얼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0.9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0.9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0.9의 가우스 값은 내림이야. 내림. 가우스는 내림이잖아. 저쪽 수직선에서 저쪽으로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잘 해주셔야 돼. 이건 가우스가 안 익숙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러면 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갑니다. 요건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제곱. 그치? 얘는 마이너스는 역수잖아. 마이너스 1의 1승분의 1 됐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겠네. 얘가 리미트 마이너스 1의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네, 얘도. 맞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답 맞나? 맞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5번에 2번 요 지울게. 요게 좀 어렵지? 리미트 x제곱에 1-x의 n승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 x가 0으로 갑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n의 최소값이야. 알파이고 그때의 극한값은 베타이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거를 제대로 푼 사람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 좀 어렵거든. 자, 지금 일단은 0으로 보내. 그럼 0 위에 0 보내면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약분을 할 수가 없잖아. 맞지? 1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약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합니다. x가 0으로 갑니다. 이때 x제곱. 그러니까 위아래에 이제 플러스를 곱해준다는 거. 1-x의 n승 플러스 루트 1-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1-x의 n승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x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가 좀 없어지고 이제 1은 없어질 거야. 근데 없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값에 상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몰라. 와, 이게 n이 몇이면 약분이 일어나요? 그걸 찾아도 되지만 우린 n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n이 1일 때부터 살펴보면 되잖아. n이 1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x의 제곱 여기 1 들어가주면 1-x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빼주면 그지? 그냥 바로 전개할게.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야. 1-x 플러스 루트 1-x제곱. 자, 여기서 1은 없어지는 거고 약분이 되네? 맞지? x제곱이랑.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약분이 끝까지 안 돼.
마이너스 2 남을 거고 x 하나만 없어지거든.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가 남을 거고 x가 남았어. 1-x 플러스 루트 1-x제곱 보내주시면 x를 0으로 보내주시면 0분의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모순이야. 안 돼, 그치? 두 번째, n이 2일 때도 한번 해줍니다. 똑같이. 그러면 리미트 1-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풀게 바로. 풀어주시면 1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x 4승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없어지고 밑에 x제곱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1-x의 제곱 플러스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됐어. 자, 리미트 x제곱 약분해 줄게. 싹 없애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 1-x의 제곱 더하기 루트 1-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x가 0으로 가시. 맞나?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야, 이게 정답이 저게 맞나 본데? 저게 맞네. 아무튼 요게 이렇게 돼. 리미트 이제 0으로 보내주시면 0, 0,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저게 맞네. 자,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야,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10을 곱하면 15 나오네. 미안해. 오답이 아니네. 정답이 15네.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리미트 보내세요 라고 했네. 뭐 1 플러스는 쉽게 구했을 거고, 그치? 지금 여기가 1 플러스 여기네, 그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 원래는 1보다 큰 값인데 한 1.1 정도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아. 원래는 1 플러스 그 입실론, 그러니까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h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원래 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가져가면 좀 많이 어렵거든? 1.1 정도 된다고 쳐볼게. 1.1 정도 된다고 쳐볼게. 그러면 1 빼기 1.1이면 마이너스 0.1이지, 그치? 그럼 최종 결론이 마이너스 0.1 정도 되는 값이잖아. 그러면 0 마이너스네, 그치? 0보다 조금 작은 값. 그래서 f에 0 마이너스라고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치? 0 마이너스 값이, 여기 있네, 그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뒤에 것도 이제 똑같이 가볼게. 0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이너스 0.1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1.1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f에 1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똑같이 마이너스 0.1이고 마이너스 1.1 정도 되는 값이기 때문에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1이네. 그치? 얘 정답이 0이네. 그치? 맞나? 원래? 뭐지? 선생님 뭐 어디 실수했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1.1이고 맞는데 마이너스 0.1이고 마이너스 0.1이고 여기 맞고 마이너스 2 맞고 그래프 잘못 그렸나?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0.1 되니까 마이너스 0.1 플러스 1.1 1 플러스 맞고
마이너스 0.1이니까 선생님 뭐 잘못 적은 거 없는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맞는데? 왜 뭐지? 1 플러스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1이고 야 1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와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1 해서 1이네 그치?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지우고 17번 할게. 네, 맞아 풀이가 다 그대로 가시면 되고 17번에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f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는데 5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네. 이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fx를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그래서 이 fx를 이렇게 잡을게. x-알파의 x-베타 라고 잡을게. 마이너스 x-a f의 이거 그럼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냐 그치? x-알파의 x-베타 플러스 x-a x가 a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다가 그냥 a로 보내볼게. 그럼 0이고 0이야. 그럼 FA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내보면 리미트 FA고 FA잖아. X가 A로 갔으니까, 그치? 그럼 이게 1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이 아니라, 1 아니잖아. 여기 3분의 5잖아. 그치? 5분의 3,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얘는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0분의 0꼴이어서 약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x는 a가 해라는 얘기잖아. 그치? fx의 해 그래야 fa가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인데 알파 베타였으니까 a가 알파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맞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a가 알파라고 베타라고 하고 문제 하나 더 풀면 돼 또. 그러니까 어쨌든 a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이제 약분이 되는 거야. 약분이 다 돼. 자 그래서 보냅시다. 그치? 뭐 어려운 거 없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치? 약분하고 1이고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보냈어. 그랬더니 5분의 3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t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요렇게 곱했어. 3t 플러스 3 요렇게 곱하면 5t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 그래서 t는 넘어오고 넘어갔으니까 4가 됩니다. 그치? 2t가 8이 되니까 t는 4.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끝났네, 그치? 절대값 씌우면 4. 근데 선생님 왜 절대값인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그냥 구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a를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4가 나온 거야. a를 베타라고 바꾸면 문제가 달라져. 답이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래서 요게 됩니다. 어쨌든 답은 뭘로 잡든지 간에 나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이제 미정계수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자, 그 다음에 18번. 17번하고 18번하고 어디 얘가 수능인가? 아무튼 수능하고 평가원이야 둘 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G1이 0이야. 그리고 최고차이 계수가 1이네. 역시나
fx, gx 구하란 얘기야. fx, gx를 x가 n으로 보냈을 때 거기 동그라미 치고 많이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 요즘에 많이 쓰이는 문제지. n이 그러니까 n이 1, 2, 3, 4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괄호하고 n은 1, 2, 3, 4 이게 뭔 소리냐면 매번 대입하세요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1 집어넣고 문제 풀고 2 집어넣고 문제 풀고 그러니까 나는 한 개의 식을 줬지만 실제로는 4개의 식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를 줬지만 사실은 가나, 다라, 마, 바까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 1로 보낼게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x 2로 보낼게. 세 번째 x 3으로 보낼게. 4로 보낼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4개의 식이 있습니다. 됐지? 하나하나씩 할게. fx, gx 보내니까 이거 뭘로 가? 0으로 갑니다. 2도 0으로 갑니다. 그치? gx, fx 2도 0으로 가고요. 3으로 보내면 값이 있네. 그치? 3으로 보내면 값이 있고 4로 보내도 값이 있습니다. 일단 놔둘게. 우리 쓸 게 많아가지고. 첫 번째, 야 이게 이미 G1이 0이다. 그치? 근데 여기가 0이라는 값을 가지잖아. 그러면 F1도 0이어야 되겠네? 0분의 0꼴. 맞지? 일단 요거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x-1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도 될까? 그치? 되겠지? 그러면 x를 1로 보냈을 때 뒤에 뭔지 모르겠어. 알겠지? 3차니까. 근데 어쨌든 x-1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fx도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당연한 거지. 그래야 0분의 0꼴 약분하고 밑에 0으로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약분하고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런데 잘 들어. 약분을 시키고 나서도 0으로 갔다는 건 x-1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fx가. x-1을 2개 가지고 있어야 약분시키고 보냈을 때 0이 되지. 그 밑에는 x-1을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0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가 돼? 이렇게 생긴 거야.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0으로 갔거든? 리미트 2로 보냈을 때 0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x-1에 x-1에 또 뭐 가지고 있어? 2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fx가 2를 가지고 있습니다. x-1에 몰라. 어쨌든 이거 0 됐으니까 2 가지고 있는 거야. 됐지? fx 끝났어. 야, 이거 뭐 금방 끝나네, 그치? 자, 3으로 보냅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적을게. x-1의 제곱, x-2, 그 다음에 x-1 가지고 있을 거고 뒤에 뭔진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3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됐네, 그치? 밑에도 해볼까? 4, x-1의 제곱, x-2, 그 다음에 x-1,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4로 보내주니까 3, 2, 6이네, 그치? 자, 선생님 밑에 거 어떻게 구하나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밑에 거 x제곱 더하기 ax 2차잖아? 플러스 b. 여기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에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잡으면 문제가 더 길어져. 그래서 센스 있게 저렇게 바꿔주시고 약분해서 보내는 게 낫겠지, 그지? 약분해서 보내. 그러면 얘랑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A, B 나옵니다. 그치?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해준 거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중요한 문제지. 왜 중요하냐면, 왜 앞에서 했었잖아,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다고. ax 플러스 b라고 넣는 방식이 있고, 왜 최고 차이 계수를 찾았을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밑에가 x-1,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위에 거를 이렇게 놓고 b를 찾아서
약분시킨 다음에 a를 찾는 방식이 있고, 요게 위에가 x-1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약분해서 알파를 찾는 방식이 있었잖아. 근데 이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능과 평가원이 이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중요한 문제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 ax 플러스 bx b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없나요? 그렇게 해서도 풀리는데 18번은 풀이가 엄청 길어지지? 야, 이 문제가 좀 좋지 못한 문제입니다. 알겠지? 왜 좋지 못한 문제냐면 일반적인 보조선의 규칙을 무시하게 되는 문제거든? 1이야. 표시된 거 표시해줄게. R. 됐지? 그 일반적인 보조선의 규칙을 왜 무시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보조선 원 두 개가 등장을 하면 그 보조선은 원이 있는 경우에, 잘 들어, 원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건 모든 도형에 적용이 됩니다. 보조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도형의 성질이고 도형의 핵심이야. 선생님 기하를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원이나 원의 일부야, 부채꼴 같은 거, 반원 같은 거 등장을 하면 원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보조선이 주로 긋게 되는데, 얘는 중심과 중심을 잇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보조선이 됩니다. 중심과 중심을 이어놨지, 이미. 그치? 요거는 이제 미리 이어준 거고, 두 번째는 중심에서 접점으로, 웬만하면 접점인 게 좋아. 혹은 만난 교점으로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반지름이지. 거의 여기서 보조선은 끝나게 돼. 더 이상의 보조선을 긋는 경우는 잘 없어. 알겠지?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원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얘가 수선이고 두 번째가 평행선인데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개 안에서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건데, 원에는 특이한 수선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긋는 경우가 가끔 있고 실제로는 여기서 끝나야 돼. 선생님이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그어놨는데 얘 아니지? 얘가 쓸 데가 없어. 얘가 1이긴 한데 얘를 그었을 때 특이한 삼각형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얘를 긋지 않고, 알겠지? 굉장히 특이한 도형이야. 이 문제가 얘를 긋지 않고 추가적인 보조선 얘를 씁니다. 얘 수직이지? 그치? 맞잖아? 지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수직입니다. 지금 선생님 그림상은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수직이야. 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쟤를 이용하냐면 이 안에 있는 넓이를 구할 때 특이한 게 하나도 없거든? 요거 R이고. 그치?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못 내리고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H. 저 H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 노란색의 보조선이 되게 좋다는 거지. 왜냐면 요 밑변 곱하기 H랑 R 곱하기 노란 선이 같거든. 맞지? 다시 봐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지? 수직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려고 저렇게 노란색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됐지? 자, 여기가 전체의 길이가 2고 여기가 R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그지? 루트 4-R제곱. 피타고라스 썼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저 문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과감히 피타고라스를 적용할 생각을 하나요? 잘 들어야 돼. 적용을 할 생각을 하나요? 선생님도 저렇게 안 해.
알겠지? 갑자기 저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냥 이 도형을 봤어. 기하의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기하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절대 하지 않아. 이 행동을 절대 안 한다고. 더 복잡해졌잖아. 근데 왜 이 행동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해도 되냐면 극한이잖아. 잘 들어야 돼. 얘는 극한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만 있으면 그냥 하면 돼. 아무리 복잡해져도 상관없어. 보내면 되니까. 약분하고 보내면 끝나기 때문에 얘는 복잡해져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였어. 2 곱하기 h는 r 곱하기 루트 4-r 제곱이잖아. 즉 h는 2분의 1 r 루트 4-r 제곱이야. 절대 중간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극한 풀 거니까. 알겠지? 그냥 놔두고 계속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SR은 다 한 것 같아. 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R 곱하기 H 2분의 1이야. 2분의 1 R H 그치? 곱하기 2분의 1 R 루트 4-R 제곱. 이렇게 됐어. 됐지? 이제 보낼게. 2배 해서 이 SR을 2배 해가지고 나누기 루트 2-R을 할 거야. 리미트 R이 2-로 갑니다. 도형에서 문제 풀 때 이게 2-인지 2+인지 신경을 쓰지 마. 요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돼. 2로 보냅니다 할 때 리미트. 지금 얘가 0분의로 갔거든? 약분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위에 보니까 위에 있네. 약분할 거. 그치? 요거 정리 좀 할게. 요게 없어지고 2분의 1 R제곱.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요거 쪼개면 돼. 이거 2-R에 2 플러스 R 될 거 아니야, 안에 거. 그 다음에 약분. 그지? 루트 통째로 약분시켜 주시고 이제 R을 2로 보낼 거야. 끝났네. 앞에 2고 보내면 루트 4네. 정답이 4가 됩니다.